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군이 여아 사망 사건, 도대체 친모가 누구냐라는 미스테리부터 그럼 친부는 누구냐라는 미스테리까지 이어지고 있고, 친모는 왜 본인의 출산 사실 자체를 시인하지 않느냐라는 미스테리가 이어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친모가 낳은 친딸의 아이는 어디 갔느냐라는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횡설수설 친모,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반응. 글쎄요, 이번 국면에서 횡설수설하는 게 친모뿐일까요? 저는 경찰의 해명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5개 정도 질문했다.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라고 답했겠죠?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일부 질문에 횡설수설해서 거짓말 탐지기 판단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친모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라는 방침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다 라고 반응을 보였던 질문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낳은 적이 없다. 내 딸이 아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일단은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거짓말 탐지기는 어느 정도까지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정확도를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을 때 판독 불가라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판독 불가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그 결과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지 못한 아이를 A씨가 약취 유인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입니다. 사망한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 그렇죠. 이는 마치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 구도가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기소가 된 이후에도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은 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들을 얽어서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진술도 일부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유전자 재감정 요청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였을 겁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제의를 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함으로써 만약 자신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면 비록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검사는 섣불리 기소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 적극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은 판독 불가, 일부는 거짓이라는 판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해서 검찰이 오는 17일 경찰의 사건을 송치하겠지만 이후로도 이 사건 수사는 경찰이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로 밝혀낼 수 있었던 건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 그럼 친부는 누구냐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특정 못한 친부 확인 단서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죠. 도대체 친부가 누구인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임신했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몰랐다라고 경찰이 진술했겠죠. 전문가들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함께 산 시간이 좀 더 넓게 보자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라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아이가 사라지게 된 경위도 지금 그 딸에게 책임이 있기보다는 어쩌면 이 두 부부에게 무엇인가 의문점이 있는데 그럼 이 두 부부가 지금 살아온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뒤져보지 않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어쩌면 그 아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형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형사의 감으로
지금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임신 출산 사실 몰랐다라는 것. 그렇다면 딸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손녀, 사라진 그 손녀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인데 각 정황 얼개들을 그림으로 구성해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관련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부를 포함한 산파, 위탁모 등 이 사건 전체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소재, 현재까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은 아이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파와 위탁모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답보 상태에 이르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이 이루어질 때는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의 실체는 본물처럼 쏟아져서 사건 실체가 전반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막혀있는 댐, 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사건 전반의 규명이 일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발견된다면 A씨의 경우에는 사라진 아이에 대한 약취 유인 혐의뿐만 아니라 이미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살인죄 혐의까지 덧붙어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3세 여아의 친모는 언니가 아니라 A씨입니다.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는 언니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이 아이를 언니에게 방치해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언니보다는 친모인 A씨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의 소재는 그 아이의 약취 유인 혐의뿐만 아니라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냐를 가늠하는 A씨에게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이고 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경찰은 앞으로도 부단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직구까지. 그래서 이제 친부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 자, 아직 살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